저기는 625. 아, 이렇게 받는 거구나. 다녀왔습니다. 시간 오래 걸렸지. 잔돈 제대로 받았어. 로크티어 이니만 거 살 거. 액션캠 클립 거치대입니다. 이거랑 유사한 제품은 많은데 단순히 클립 기능만 있어서 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뒷면이 굉장히 강한 자석입니다. 클립은 고프로 액션캠에서 나온 정품이고요. 유사 제품은 10분의 1 가격으로도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자석 하나 때문에 10배 넘는 금액을 주고 샀습니다. 참고로 자석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액션캠 하나는 버티네요. 그래도 이걸 올렸다고 여기서 이 상태로 미끄러졌다는 거, 자석이 강력하다는 거겠죠? 이게 미니멀리스트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자꾸 가진 물건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물건이 자주 망가지게 됩니다. 클립의 힘은 한 손으로 끝까지 펼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장력이 세요. 카메라를 거치한 상태에서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레버를 돌리시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 액션캠 클립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목 거치대는 부러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봤는데요. 목에 거치했을 때의 단점은 움직임이 많아질 때 여기에 자꾸 카메라가 부딪히거든요. 그것과 두꺼운 옷을 입었을 때 이러한 소리가 계속 들어가는 단점 때문에 목 거치대를 재구매하진 않았고요. 처음으로 이런 클립형 액션캠 거치대를 사봤는데 이거의 단점은 가방 끈 같은 곳에 달았을 때 수평 유지가 원활하지 않다는 게 현재로서는 단점으로 느껴집니다. 촬영된 결과물을 보면 화면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헤드폰 걸다가 이게 추락했잖아요. 흠집이 제대로 났네요. 여기에 레인 커버가 있어야 되거든? 열쇠 있고, 그 다음에 레인 커버. 이게 있으면은 내가 처음에 알아봤던 그 구성 그대로예요. 오케이.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외관은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몇개라네? N으로 하면은 18,000엔 정도. 이거를 일본에서 사면은 세금 포함해서 36,000엔 정도 하거든요. 반 가격도 안 되는 거지. 어머? 나는 이게 넓은 게 별로 안 좋거든? 이 정도 두께면 일반 가방처럼 메고 다녀도 괜찮고 일할 때 써도 좋을 것 같아.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와! 가볍다. 너무 가벼운데?
방금 보신 영상은 이 가방을 베트남 하노이에서 구입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가방이 없어서 새로운 가방을 산 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어느 한 군데에 거처를 두고 자유롭게 나갔다 오가는 그런 생활이 당분간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에 국내든 해외든 이동을 할 때 제가 가진 모든 짐을 다 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저의 이동은 항상 이사가 될 겁니다. 제가 미니멀리스트로서 짐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소유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다닐 정도로 가볍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달린 이 가방에 무거운 짐을 담고 또 다른 몸에 걸치는 가방에는 가벼운 짐을 넣어서 다녀볼 계획으로 이 가방을 샀습니다. 제가 출장을 갈 때도 바퀴 달린 가방을 들고 다니진 않았어요. 인솔자로 출장 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배낭으로 다녔습니다. 공항을 자주 가고 비행기를 자주 타면서 그 비싼 리모화가 고장나는 것도 봤고, 또 손님 가방 바퀴가 파손돼서 이거를 보험 처리하는 일도 자주 겪고요. 끄는 가방이 적합하지 않은 나라를 갈 때는 이런 바퀴 달린 가방이 진짜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퀴 달린 가방을 구매하는 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6개월 동안 집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그 6개월 동안 생각한 게 모든 짐을 다 갖고 다녀야겠다. 장소에 따라서 바퀴 달린 가방이 훨씬 편할 거고, 이 가방을 멜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 장거리를 떠날지 모르겠지만 끄는 가방을 위탁 수화물로는 맡기지 말자. 비행기도 그렇고 고속버스 밑에 넣는 것도 그렇고요. 이 가방은 벵가드라는 제품입니다. 벵가드는 미국 제품이고 한국에는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 들어본 적은 없으셨을 거예요. 제가 수많은 가방들을 몇 달씩 비교하면서 벵가드 제품을 고른 이유는, 일단은 이 제품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바퀴 달린 가방이면서 배낭으로 멜 수 있는 가방들은 디자인이 대부분 투박하거든요. 이 제품은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고, 옆 두께가 다른 캐리어만큼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수납은 덜 되겠지만 멋은 챙겼다. 단순히 외형 때문에 산 건 아니고요. 이 가방이 다른 캐리어나 일반 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디테일들이 숨어 있거든요. 가방 크기는 비행기 탈 때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손잡이 뒤에 있는 지퍼를 열면은 캐리어로 변신을 시켜주는 조절 가능한 손잡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단점 말씀드릴게요. 이 손잡이 자체의 퀄리티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집어 넣었다가 빼는 과정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속도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손을 깊숙이 넣고 힘을 줘서 빼야 돼요. 두께를 얇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천을 당길 때는 힘을 많이 줘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특별히 거슬리는 부분은 아닌데 바로바로 변신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방으로 만들 때는요, 이렇게 하면은 캐리어가 매는 가방이 되죠. 이 캐리어가 배낭으로서도 훌륭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가슴끈이 있고요, 뒷면에 허리끈이 나옵니다. 정면에서 보시는 모습은 일반 백팩입니다. 측면으로 몸을 돌렸을 때 캐리어 백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끈 조절을 했는데요, 이름값 하는 여행 가방 못지않게 조절이 잘 됩니다. 이 가방을 사기로 마음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준 부위가 있습니다. 제가 캐리어 백팩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국산 브랜드도 써본 적이 있었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캐리어 백팩을 맨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돼요. 이 바퀴가 사람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장소나 도로를 구르게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한번 닦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도 손이 오염되지는 않는데, 밖에서 끌었다가 맸다 할 때, 그때 바퀴의 오염으로부터 옷을 지키는 방법, 이렇게 이 가방을 매는 소비자를 배려한 장치가 있다는 거, 이 디테일에 큰 감명을 받았고요. 넣고 빼는데 1, 2초면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아서 빼지 않는 이상 빠지지도 않아요. 가방끈도 안 쓸 때는요, 분리를 해서 그냥 넣으면 끝. 보통 캐리어 백팩은 지퍼를 한번 열어서 그 안에 어깨끈을 넣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가방은 끈의 일부는 노출되어 있지만 수납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캐리어와 가방으로 변신할 때 손잡이를 꺼내는 뻑뻑함만 없으면 캐리어 백팩 중에서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많이 챙긴 가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삼각대 표시 보이죠? 여기 끈에도 삼각대 표시가 있어요. 반대쪽엔 없죠? 이 부분에 삼각대를 꽂으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가방은 카메라 가방이에요. 여기에 삼각대를 꽂으면은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끈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아래 부분에서 삼각대 다리를 고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벵가드에서 만든 카메라 백팩 중에 이게 가장 최신 모델이고요.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은 디자인이 미니멀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데 보다 아웃도어 느낌이 강한 그런 디자인들이 있어서 올 봄이 지났을 즈음에 이 가방을 발견하고 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관이 미니멀하다 보니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10인치 이하 태블릿이 들어간 공간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는 곳에 저는 우산을 넣어놨어요. 우산을 넣어놨고 이동할 때는 노트북 충전기와 스탠드를 넣어다닙니다. 옆에 달려있는 주머니는 없고요. 여기에는 네임택이나 명함 같은 걸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뒷면에는 이러한 수납 공간이 있어요. 참고로 이 허리끈을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서 고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덜렁거립니다. 여기에는 제 여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사진을 보면 핸드폰과 기타 서류를 넣은 사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곳에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만큼의 여유 있는 공간은 없고요. 여권 두께 이상의 무언가를 넣게 되면 등에 닿는 부분이 돌출되면서 가방을 맸을 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여권을 제외하면 있으나 마나다. 이 가방의 또 다른 디테일, 가방을 열었을 때 이 부분이 노트북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노트북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러한 고정끈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열리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파손을 방지하고자 끈을 달아놓긴 했는데 실제 노트북을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무게는 충전기 합쳐서 2kg가 안 돼요. 가방을 닫고 엽니다. 잠깐 이렇게 흔들린 거 보셨죠? 이것보다 더 큰 노트북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넣고 앞에 충전기까지 들어있으면 여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넘어지게 하려면 이 본체 부분에 무게를 받쳐줄 물건들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 느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퍼가 정말 부드러워요. YKK는 아닙니다. YKK는 상호명을 아주 공격적으로 적어놓는 지퍼 회사이기 때문에 보면은 딱 아는데 여기에는 YKK가 적혀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부드러운 잠김과 열림을 보여줍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또 하나 상당히 불편한 단점이 있어요. 노트북 수납칸에 노트북을 넣고 닫을 때 이 공간 보이십니까? 무슨 얘기냐? 노트북이 없을 때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뚜껑이 노트북 무게 때문에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잠그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준 건 너무 고마운 건데요. 이 끈이 가방을 잠글 때 꽤나 걸리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가방은 미국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베트남에서 구입하기까지 여러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구매를 망설였던 부분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내부에 렌즈나 카메라의 간격을 나누는 천이 있거든요. 작은 충격 정도는 흡수할 수 있는 천이 들어있어요. 이 천을 사진처럼 다 뺄 수가 있습니다. 망설이던 요소 2번째, 이게 미국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이 노트북이 15인치인데 13인치까지만 들어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사이트를 보실게요. 일본어도 13인치까지라고 써 있습니다. 페이지를 가장 상세히 만든 대만 사이트를 보면은 15인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국에도 벵가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었던 사이트가 미국 사이트, 일본 사이트, 대만 사이트였어요. 실제 이 가방의 무게는 4.3kg가 맞는 것 같아요. 이 15인치 노트북 하나만 넣어도 이미 체감 무게가 6, 7kg 정도는 되거든요. 기내 반입이 가능한 크기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카메라를 넣고 노트북을 넣으면 절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북과 목백에 잠바 하나 넣으면 기내 반입이 간당간당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7kg 제한이 있는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이걸로 어디를 갈 수 있다는 발상은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빈 가방에 노트북과 충전기를 넣으면 이미 7kg에 육박합니다. 다른 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구매를 망설인 3번째 이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가방 자체의 무게가 4.32kg입니다. 기본 무게가 꽤 많이 나가기 때문에 끄는 용도가 아니라 매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내 몸을 혹사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이 안에 탈부착하는 걸 제거를 했다 그래도 3kg 후반대는 될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차피 바퀴 달린 가방을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시중가의 반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날릴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입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언제 이거 시켰지? 7월? 한 달 조금 안 걸린 것 같은데
벵가드 카본 여행용 삼각대입니다. 무게를 재봤는데 제품 설명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가볍습니다. 이 삼각대는 베트남이나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해서 처갓댁으로 보낸 다음에 미키네 친오빠께서 현재 저희가 격리 중인 장소로 국제 배송을 해주셨습니다. 삼각대를 그렇게까지 해서 받아야 되냐? 그렇게까지 해서 안 받아도 돼요. 이거는 저의 욕심이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받는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2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를 올릴 정도의 삼각대를 산다 그러면 10,000원에서 20,000원 언저리에 길이와 무게가 비슷한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삼각대들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본다면 아무래도 삼각대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낫겠죠. 제가 예전에 이 정도 높이를 맞추려고 현재 있는 카메라를 티슈 상자를 세로로 세워서 그 위에 미니 삼각대를 올렸다가 산지 얼마 안 된 카메라의 렌즈를 깨먹었죠. 그 이후부터는 미니멀 유목민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낮은 각도부터 서 있는 사람을 찍을 때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길이까지 늘어나는 삼각대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보통 카메라 삼각대라고 하면은요 알루미늄과 카본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카본이고요. 카본이 알루미늄보다 조금밖에 더 가볍지 않지만 훨씬 비쌉니다. 아마 만드는 공정과 견고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캠핑이나 여행을 하시는 분들만 무게에 민감하신 게 아니라 사진, 영상 하시는 분들도 무게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근소한 차밖에 없지만 가격은 훨씬 더 비싼 카본이 수요가 있는 겁니다. 1m가 넘는 삼각대를 사려고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삼각대의 고정관념 형태를 박살낸 픽 디자인의 삼각대가 한국에도 들어왔고 색다른 사용 방법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하지만 누구나 갖고 싶게 만드는 삼각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베트남에서 실물을 볼 기회가 있어서 만져봤거든요. 카본 제품이 90만원 정도 합니다. 삼각대가 실물을 만져볼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이게 마음에 들면 사야 되잖아요. 90만원짜리 삼각대를 그 정도까지의 돈지랄은 하지 않기를 바라며 만져봤습니다. 제품을 딱 들어보자마자 바로 포기했어요. 1.2kg 정도의 경량이라 그래서 들어봤는데 생각을 훨씬 웃돌 정도로 바로 마음을 단념시킬 정도로 무겁더라고요. 1.2kg가.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90만원이 아니라 9만원이라도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용도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생각을 접었고 한국에 가면 어떤 삼각대를 사야겠다 조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전부 타협한 겁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죠. 이거를 발견합니다. 벵가드 일본 홈페이지에서 발견하자마자 이거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바로 굳혔습니다. 무게 1kg 이하, 길이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의 길이가 이 정도였다면 이렇게까지 줄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다른 삼각대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구매 요인은 이것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돌리면 육각 렌치가 나와요. 사용할 일이 정말 없는데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이거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휴대해야 하는 물건 중에 가장 가지고 다니기 싫은 물건 중에 하나가 이 육각 렌치거든요. 삼각대를 사면은 육각 렌치가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삼각대 본체와 육각 렌치가 일치화돼서 나오는 그런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까 말한 90만원짜리 삼각대도 육각 렌치가 다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분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제품은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육각 렌치가 본체에 수납이 되는 이 부분 하나가 구매를 결정짓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벵가드 미국, 벵가드 일본, 벵가드 영국, 벵가드 코리아 이런 식으로 몇 나라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같은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 제품을 제가 문의해본 결과 수입의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7, 8월 머선화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절대 필요한 게 아니시라면 충동구매하지 마시길 바라며 지금까지는 소모품 구입비, 교통비, 숙식비를 제외하고 소개를 했었다 그러면 9월부터는 숙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기타 소모품 구입비와 물건 구입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에 걸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미니멀하기